연매출 200억의 사업가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상인 여러분들의 목표는 자영업자에 그치지 않고 사업가와 투자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시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교육, 전직 은행원이 알려주는 돈 제대로 알고 사업하기 강의를 맡은 강선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힘든 터널을 지나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같은 위기라도 누군가는 그 위기로 힘들어하는 반면 누군가는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상인분들도 배웠었는데요. 그 차이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저는 평소 돈에 대한 가치관과 기회를 볼 줄 아는 눈 덕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돈에 대한 가치관과 기회를 볼 줄 아는 눈을 기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크게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현금 흐름 사사분면을 통해서 나의 자산과 나의 위치는 어디쯤 있는지 점검을 해보고요. 두 번째, 그러면 도대체 투자는 어떻게 하는 것이며 자산은 어떻게 만들어가는 게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영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이 알아두시면 좋은 금융상품들에 대해서도 알아보려 합니다. 첫 번째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인 여러분들께서는 자영업자이신가요? 사업가이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나는 자영업자지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저는 여기서부터 돈과 일에 대한 마인드가 크게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상인 여러분들께서는 대부분 자영업자이십니다. 맞아요. 하지만 저는 사업가의 마인드로 그리고 사업가가 되어야지라는 마인드로 영업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둘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다음에 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에는 현금 흐름의 사사분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크게 네 가지 분류로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E, employee, 봉급생활자이고요. 두 번째는 S, self-employed, 자영업자 혹은 전문직 종사자라는 뜻입니다. B는 사업가이고요. I는 투자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는 대부분의 직장인들 그리고 가게 종업원들이 이에 해당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일자리가 있는 사람들, 이에 해당됩니다. S는 나의 가게가 있거나 나의 능력에 따라서 돈을 버는 일, 즉 전문직을 이야기합니다. 헤어 디자이너, 네일샵, 치과, 병원 등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B는요,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을 벌어오는 시스템을 소유하고 있으며 사람들이 당신을 위해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네트워크 마케팅, 그리고 체인점, 그리고 무인 점포 운영 등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I는요, 전문 투자가이고요.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말만 들어도 근사하지 않은가요? 경제활동을 하는 90%가 E와 S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만이 B와 I로 활동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10%인 B와 I가 전 세계의 부의 90%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거쳐오면서 사실은 일자리를 얻는 방법에 대한 교육들은 많이 했지만 투자가가 되고 사업가가 되는 교육은 전혀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상인 여러분들의 목표는 자영업자에 그치지 않고 사업가와 투자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직업을 소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스템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사업가가 될 수 있을까요? 버크 에지스가 쓴 파이프라인 우화라는 책에는 이것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한 마을에 A와 B가 살고 있었어요. 두 사람에게는 똑같은 일이 주어졌습니다.
1km 정도 떨어진 개울에서 마을까지 물을 길어와야 한다는 그런 숙제입니다. 여기서 A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직접 양동이에 물을 길어서 지고 걸어왔고요. B는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다가 개울에서 마을까지 파이프라인을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A는 성실하고 빠르게 자산이 증가하기 시작하였고요. B는 초창기에 힘만 들고 열심히 공사는 하는데 아직 물이 마을에 도달하지 않아서 힘만 들고 눈앞에 보이는 수익이 전혀 없는 상태였어요. 몇 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A는 여전히 물을 길어오고 있었지만 더 이상은 힘이 들어서 못하겠다 하고 주저앉고 말았죠. 그러나 B는 드디어 파이프라인을 완성해서 처음에는 힘이 조금 들었지만 이제는 일하지 않아도 물이 계속 흘러 들어와서 계속 돈을 벌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일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상인 여러분들께서는 물통을 직접 나르고 계신가요? 아니면 파이프라인을 설치하고 계신가요? 사람의 기대 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 생활의 정년은 최대 60세이고요. 내가 장사를 한다고 해도 나이가 들면 내가 직접 나가서 장사를 하는 것에는 사실은 체력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은퇴했을 때도, 내가 휴가를 가 있을 때도 나를 위해 일하고 있을 파이프라인을 설치해야 합니다. 자영업자들이 파이프라인을 설치하여 사업가로 성공한 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혹시 상인 여러분들께서는 춘천의 명물 감자빵에 대해서 아시나요? 20대의 젊은 여성이 시골에 계신 아버지를 도와서 감자를 재배하다가 감자빵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고요. 감자밭이라는 베이커리 카페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오픈 전에도 대기가 어마어마할 정도로 인기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지금은 여러 쇼핑몰을 통해서 전국으로도 배송되고 있고요. 연매출 200억의 사업가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사례 보여드릴게요. 저는 칼국수를 매우 좋아하는데요. 우리 상인 여러분들께서도 칼국수 좋아하시나요? 제가 좋아하는 칼국수계에도 이런 파이프라인을 통해 사업가와 투자가가 되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대구의 조조칼국수라는 곳입니다. 8,000원 하는 칼국수로 연매출 70억의 성공 신화를 쓰신 분이세요. 밀키트 형태로 쇼핑몰에서도 판매도 하고요. 전국적으로 판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먹어봤는데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남들과는 차별화된 사업 아이템이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면 동네에서 알아주는 맛집이세요? 그것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 가게의 아이템을 브랜드화시키고 제품화시켜서 내가 자고 있을 때도 나를 위해 일하는 파이프라인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돈 제대로 알고 사업하기 두 번째로는 투자 마인드에 대해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인 여러분들께서는 투자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어쩌면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시는 분도 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큰 수익을 올리려고 무리하게 투자하셔서 실패하시는 경우를 많이 봐서 그런 건 아닐까요? 그건 투자가 아니라 투기입니다.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레버리지는 무슨 뜻일까요? 레버리지는 바로 지렛대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투자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뜻인데요. 그렇다면 어떤 지렛대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투자를 위한 지렛대는 바로 돈과 시간이라는 지렛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돈과 시간의 레버리지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바로 복리라는 개념인데요. 복리는 어떤 마법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이자 계산기를 사용할 건데요. 이자를 불이하는 방법만 달라졌는데도 이자가 100만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월 복리라는 개념은 한 달 동안 그 돈에 대해서 이자가 붙었죠. 그것을 다시 원금에 포함시켜서 거기에 또 이자를 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100만 원 한 달 이자가 3,000원이면 그 다음 달에는 100만 3,000원이 원금이 되어서 또 이자를 주는 거죠. 이러한 복리 방식은요, 시간이라는 지렛대를 만나면 더 큰 효과를 발휘하는데요. 5년까지는 많은 차이가 없지만 7년, 8년, 10년부터는 엄청난 큰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5천만 원이 1억이 되는데 달래로 계산을 하면 30년의 시간이 걸리지만 복리로는 15년이 채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행 상품 중에 복리라는 단어가 적혀 있는 상품이 있다면 꼭 가입하세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요즘은 잘 없는 추세입니다. 적금 은행 상품에만 복리가 적용되는 게 아니죠. 주식에서도 복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배당금을 받으시면요, 쓰시지 마시고요. 그걸 다시 재투자해 보세요. 그러면 이자에 이자가 부리되는 복리의 마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시간을 정해 두시고요. 수익이 난 부분을 매수해서 다시 재투자하시면 그것 또한 복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인 여러분의 일정 수익은 소액이라도 괜찮습니다. 퇴직금, 노후자금 마련한다 생각하시고 꾸준히 오랫동안 투자하시면 투기가 아닌 투자가로 살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면서 진 빚이 조금 있는데 이 빚을 갚고 투자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투자를 해도 될까요?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에 답하기 이전에 빚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빚에는 좋은 빚과 나쁜 빚이 있습니다. 좋은 빚은 어떤 빚일까요? 좋은 빚은 나의 자산을 늘리는 용도로 썼던 빚은 좋은 빚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택을 구입하려고 썼던 주택담보대출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렇다면 나쁜 빚은 어떤 빚일까요? 바로 내가 무엇인가를 사고 싶어서 지었던 빚, 그리고 해외여행을 즐기려고 지었던 빚 같은 것들은 다 나쁜 빚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빚은요, 사실은 금리가 조금 높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가져가시면서 일정 부분 투자를 하시는 게 좋고요. 나쁜 빚이라면 빨리 갚으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방금 전해드렸던 그 말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량주에 장기 투자하라는 말씀 드렸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너무 일희일비하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는 재투자를 통해서 복리의 마법을 누려라 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고요. 세 번째로는 절대로 빚내서 투자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우리 시장상인 여러분들께 유용한 금융상품에 대해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사장님들 어떤 통장 사용하고 계신가요? 아마 그냥 입출금 통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장인들에게는 월급 통장이 있다면 사업자분들을 위한 사업자 우대 통장도 있습니다. 사업자 우대 통장의 혜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수수료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인터넷 뱅킹이라든지 ATM 출금 비용과 같은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이 있는 통장입니다. 두 번째로 상호명과 함께 부기가 가능해서 거래하실 때 거래처의 신뢰감을 더 높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금 신고가 용이하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는 사업용 자금과 개인 자금을 한 통장으로 쓰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세금 신고할 때마다 힘드시죠? 사업자금은 사업자 통장을 활용하신다면 세금 신고에 훨씬 더 용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거래처에 물건을 사고 팔고 할 때 필요한 대기자금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대기자금은 하루 만에 출금될 수도 있고 일주일 혹은 한 달 뒤에 출금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금들을 정기예금, 적금에 놓아 놓자니 언제 쓸지도 모르겠고 그냥 이자 없는 입출금 통장에 넣어두기에는 이자가 너무 낮고 그렇죠. 그래서 요즘 시중은행에는 파킹 통장이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파킹 통장?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차를 주차하고 빼는 것처럼 돈을 잠시 넣어두었다가 뺄 수 있다는 의미에서 붙은 명칭입니다.
이런 파킹 통장들은 하루만 맡겨도 금리가 연 3% 정도는 되니까 대기 자금을 잠시 맡겨두기에는 안성맞춤이겠죠. 사장님들을 위한 세 번째 상품으로는 노란우산 공제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사장님들 사업하시다가 가끔은 사정이 좋지 않아서 압류를 당할 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럴 때는 안 그래도 힘든데 압류 당한 것 때문에 더 힘들 때도 있을 것 같아요. 노란우산 공제는 공제금에 대한 수급권을 보호합니다. 즉, 압류나 양도 담보 제공이 안 된다라는 뜻이죠. 두 번째로는 연간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납부 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 상품과는 별도로 최대 연 5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점 세 번째는 일시금이나 분할금으로 목돈이 마련 가능하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요. 납입 원금이 전액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하고 나서도 나의 퇴직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게 노란우산 공제입니다. 어디서 가입해요? 라는 질문들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콜센터 상담을 하시면 이제 자세한 내용들을 상담을 해주실 거고요. 실제 가입은 은행의 지점을 방문하시거나 공제상담사를 가게로 요청해서 이렇게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상인 여러분들께 부자들의 금융마인드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오늘 진행드렸던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현금 흐름 사사분명과 파이프라인을 활용한 사업가 마인드를 점검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장기 투자를 하실 것, 그리고 좋은 빚과 나쁜 빚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장님들이 알아두면 좋은 금융상품들, 사업자 우대통장, 파킹통장, 그리고 노란우산 공제까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사업가이자 투자가 스노우폭스의 김승호 회장님께서 쓰신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이라는 책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소득을 10배로 올리는 법이라는 챕터에 나오는 부분이라서요. 저는 어마어마한 게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다음의 것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들께서는 몇 개나 실제로 하고 계신가요? 부자가 부를 모은 것은 복권에 당첨되었거나 유산을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한 소박한 태도를 유지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당장의 일확천금을 노리기보다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가치를 발견하고 작은 돈도 소중히 여기는 태도로 투자하시고 인내하신다면 우리 사장님들께서도 현명한 부자들이 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